안녕하세요. 제15기 예스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8강 2경기입니다. 1국 윤현석 구단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경기는 대전고 대 보성고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 두 학교는 본선에서 빠질 수 없는 두 팀이에요. 네, 보성고는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우승 후보이고요. 네. 그리고 대전고는 3년 연속 8강에 진출하는 등 좀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항상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두 학교. 지난 기수에서는 대전고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먼저 대진표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고교 동문전 8강전이 진행 중입니다. 자, 지난 1경기 남성고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남성고가 첫 4강에 진출했고요. 네. 그리고 남성고가 지금 4강까지 진출하기까지 32강전, 16강전, 8강전까지 모두 한 번도 지질 않고 지금 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네. 놀라운 지금 상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 국이 재미있었는데요. 자, 이제 상대팀이 가려지겠습니다. 대전고, 보성고가 있고 또 옆조에서도 결승에 다소 올랐던 팀들이 있어요. 네, 부산 개성고는 3위대 우승팀이고요. 그리고 서울고는 전기 우승팀으로서 과연 이 우승팀들이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8강에 첫 진출한 또 중앙고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쟁쟁한 학교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1국 릴레이로 펼쳐집니다. 이번 15기를 보면 좀 보강이 된 팀들도 있고 또 어떤 선수들이 빠진 팀들이 있는데 이 두 학교는 어떨까요? 네, 두 학교는 뭐 전력 보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나 기존에 워낙 탄탄한 전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학교는 이제 팀 컬러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보성고는 이제 이현승이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그렇죠. 반면에, 네. 대전고는 5명 정도가 또 그런 전력이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전고가 어떻게 분산을 시킬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8강 2경기 1국입니다. 지금 대국장으로 가시죠. 자, 보성고 대 대전고의 8강전입니다. 두 번째 경기 1국입니다. 네, 보성고 민병석 선수입니다. 숙제를 잘하자. 글쎄요, 어떠실까요? 민병석 선수의 숙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보성고가 지금 최고 성적이 준우승이거든요. 네. 아마 그 우승에 대한 숙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보성고도 이제 우승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장점 늘 떨고 있다. 단점 수읽기가 좀 실패가 많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글쎄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많이 보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대전고입니다. 원철 선수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자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원철 선수는 그 인공지능 연구량이 또 중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네. 초반 흐름을 어떻게 짜나갈지, 또 새로운 그 인공지능 수법이 등장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기품은 실리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성고는 오더가 좀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하는데 네. 과연 대전고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나왔을지 궁금해집니다. 결국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국 오더 나왔습니다. 먼저 보성고부터 살펴볼까요? 네, 보성고는 이제 네. 민병석 선수와 고유진 선수, 한금배 선수. 역시 보성고를 대표하는 선수라면 역시 에이스 이현승 선수와 김영모 선수인데, 아, 빠져있네요. 예, 이 두 선수가 빠져 있다는 것은 역시 그 이국 페어 대국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대전고는 원철, 김태민, 이종진. 사실 에이스는 그 이종진 선수고요. 근데 그 외의 선수들 뭐 2, 3번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민, 이종진, 그리고 원철 선수까지 뭐 이정기 선수를 제외하고는 최강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고로서는 이제 1국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오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정균 선수가 지금 1국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2국에는 출전을 하게 되겠죠. 네.
보성고는 1, 2국에 2명의 선수가 계속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2, 3국으로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성고가 그동안 그 상당한 강팀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그 이현승 선수와 안진원 선수 정말 막강 투톱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진원 선수가 이제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나 또 그 역할을 지금 김영모 선수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강전에서 전기 준우승팀 대강고의 대역전승을 거두고 또 16강전에서도 강팀 경북고를 물리치고 지금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보성고 하면 역시 페어를 빼놓을 수는 없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평가하는 정말 최강의 페어조였거든요. 네. 이제 그 페어조를 다시는 볼 수 없지만, 예, 그 이현승 김용모 조가 그에 못지않은 정말 환상의 또 호흡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근데 대전고가 참 대단한 팀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고교동문전 본선에 그 진출하는 팀들의 전력이 정말 평준화되면서 정기 우승팀도 32강전 1회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징크스가 생길 정도로 몇 년 그렇죠. 예, 몇 이어졌죠. 년간 그런 기울이 네. 있을 만큼 정말 평준화된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전고는 기복이 없이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대전고의 그 성적을 보게 되면요. 이제 8회 대회 4강이 최고 성적이고요. 9회 대회 8강, 그리고 11회 대회 8강, 12회 대회 16강, 13회 대회 8강, 14회 대회 8강. 정말 거의 뭐 8강 정도의 성적은 꾸준히 거두는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꾸준하고 안정적이지만 또 대전고 입장에서는 조금만 여기를 뚫으면 그렇죠. 이런 아쉬움이 예, 있죠. 뭔가 고지가 보이는데 네. 그 고지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전고가 이제 이번에 8강전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역대 최고 성적인 8회 대회 4강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4강에 진출하게 되고 또 우승에도 도전할 수 있는 정말 네. 좋은 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조반이 진행 중입니다. 서로 큰 모양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뭐 지금까지는 좀 평이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철 선수가 이제 그 인공지능 그 연구량이 한 중정도로 표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뭐 이런 두 칸 높은 부침이라든지 뭐 이런 3.3 침입한 이후에 이런 변화라든지 조금 공부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민병석 선수도 그에 맞춰서 무난하게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모양들이 정말 좋은데요. 네, 뭐 지금까지의 네. 진행만 놓고 보면은 뭐 저희 프로 기사들과 둥것다는 뭐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정말 큰 실수 없이 무난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반 흐름은 크게 뭐 변화가 일어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공부만 된다면 좀 연구만 한다면 뭐 무난하게 초반 진행은 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두 선수 모두 좀 준비는 잘 한 것 같아요. 흙은 협공을 하는 것보다는 하변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번 15회 대회에서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그리고 결승에 어느 학교가 올라갈지 정말 궁금한데 그래도 보통 봤을 때 이 학교가 그래도 4강 결승 그 근처는 가겠지라는 예상을 하는데 이번엔 네. 정말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보게 되면 8강에 처음 진출한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4강에 진출한 남성고, 그다음에 원주고, 이제 원주고는 탈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고까지. 중앙고도 정말 기적 같은 역전성을 거두고 지금 8강에 진출했는데 과연 그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부산계성고와 서울고 역시 이 두 팀이 8강 진출팀 중에서는 우승 확률이 가장 좀 높다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좀 서울고를 꼽을 수가 있겠죠. 전기 우승팀. 그리고 역시 남성부의 이 상승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예, 정말 32강전, 16강전, 8강전까지 모두 2대0 승리를 거둔 것은 저도 고교동문전 해설을 좀 오래 했지만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지금 민병석 선수와 원철 선수. 예, 상당히 좀 침착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예, 차분한 모습입니다. 네. 두 선수의 표정도 그렇고 지금 바둑 내용도 상당히 지금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검토실을 잠깐 봤는데 보성고에서 그 응원단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예, 지금 8강전이고 또 이번 대결에 승리하게 된다면 또 4강까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렇지만 이제 응원단도 더 힘이 나죠. 네. 예. 아, 지금 하나 침입한 이후에 이제 귀 쪽을 붙여갔습니다. 지금 백이 귀 쪽을 받게 되면은 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서 아, 바로 늘면 백이 다가오니까 먼저 안형을 마련하고 두겠다라는 거군요. 근데 보통은 그냥 느는 거거든요. 네. 늘고 예를 들어서 백이 이렇게 지킨다면 흙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런 진행이 되는데 흙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뭐 흙도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원철 선수는 아마 그냥 늘게 됐을 때는 백이 이쪽 응수를 하지 않고 뒤쪽을 받는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기술이 들어간 것 같은. 바둑의 수순이 중요한데 네. 뭐 예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이 귀 쪽에 받는 것이 싫다면 먼저 교환해두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 이후에 흙이 늘고 백이 민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붙여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백이 이곳 응수를 해준다면 이제 환원되는 거죠. 늘고 받고 귀를 붙여서 역시 흙에 둔다면 이 정도의 진행이기 때문에 뭐 흙의 입장에서는 수순이 바뀌었을 뿐 결과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받았네요. 흙이 먼저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귀의 실리보다는 변 쪽을 더 중요시한다면 이쪽을 밀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 차단을 하고요. 네, 이렇게 둘 수 네. 있는데 근데 이것은 좀 실리를 내어주게 되죠. 꽤 크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잡혀서. 네. 예, 이것은 실리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좀 날일자를 했네요. 근데 이것은 날일자보다는 한 칸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흙이 꼬부리고 나갔을 때. 네,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 흙에 대한 압박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백의 약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어도 흙이 뛰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 칸 띄어있을 때는 백의 약점이 없죠. 근데 지금은 흙이 나간 이후에 흙이 이곳을 붙여서 차단이 된다면 백도 끊어진 두 점이 흙에게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백도 좀 부담이 생기는 것이어서 네. 예, 한 칸 뛰는 게 정수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지켜야 하면 오히려 도래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좀 공격적인 의미에서 날짜를 하긴 했지만 흙에 대한 공격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돌보는 의미에서 그냥 한 칸 뛰는 것이 무난했던 진행으로 보입니다. 우변의 흙이 날일자로 씌운 공격과는 좀 다른 거군요. 그렇죠. 사실 이곳은 백이 이곳을 붙여서 반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이 싸움은 흙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은 뭔가 백의 약점이 생기는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네. 백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철 선수가 좀 재밌는 수를 뒀네요. 아, 미는 수를 생략하고 바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네. 이것을 밀고 날일자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날일자 하는 것인데 아주 가볍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밀더라도 이것은 막고 뭐 백이 더 이상의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것이죠. 우변과 좌상에서 서로 비슷한 공격을 하고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수를 둔다는 것은 좀
컨디션이 좀 좋을 때 이런 수들이 좀 잘 보입니다. 이런 그 행마들이. 네. 예. 자, 이제 변이나 귀는 대부분 찾는데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어렵네요. 지금 네. 어디를 둬야 될지. 일단 각각의 모양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으로는 역시 이 하변 쪽이 중요한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변 쪽에서 흙이 큰 집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백도 좀 삭감이 좀 시급할 수가 있는데 좀 깊게 들어간다면은 뭐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들어와서 뭐 기쪽에 붙이는 수와 아니면 이 중앙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수를 맛보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백도 이 타이밍을 좀 놓치게 된다면 흙이 이쪽 날일자를 그러면 했을 3분 때 정말 남았습니다. 하중앙 쪽에서 큰 집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 삭감의 타이밍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반격이 됩니까? 글쎄요, 제가 원철 선수가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승급한 거 아닌가요? 좀 타이밍이 빠른데요. 백이 밀면서 흙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공격도 자신의 약한 곳을 먼저 지킨 이후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원철 선수는 차단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수가 좀 위험할 수 있는 게요. 지금 백이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아마 원철 선수는 이곳 두고 이쪽 막아서 일단 차단을 시켜놓으면 백에 약점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백이 이곳 반발을 할 수도 2분 있어요.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변화는 흙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 반발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 술기를 하려면 백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민병수 선수의 지금까지 스타일로 봐서는 그냥 받나요? 받을 네. 받을 것 같습니다. 받고 지금 이곳과 이곳 씌우는 수를 맛보게 볼 것 같아요. 예. 민병수 선수의 기풍이 상당히 좀 화초바둑이라고 적어졌는데 화초바둑보다는 아주 견실하게 지금 두고 있거든요. 바로 승부를 걸지 않고 참아뒀습니다. 그만큼 백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흙이 둬야 되는 곳이 두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네. 원철 선수가 지금까지는 아주 침착하게 두어왔었는데 붙인 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타이밍이 빨라요. 네, 지금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초반전 1분 그리고 남았습니다. 흙도 이곳은 지금 지켜야 되는 돌아가야죠. 상황이고 그러면 백이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 교환이 과연 이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죠. 이거 두고 백이 지킨다, 그러니까 공격한다면 이제 선수를 잡아서 하중앙을 오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선수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이견을 먼저 해두는 것은 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원철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 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네요. 다섯,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백이 반발을 당해서 어렵고요. 9, 10. 초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예. 선택의 기로에서 잠시 안 보이시죠? 원철 선수가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선수가 잘 해결해 줄까요? 대전고 대 보성고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보시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흑에게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8강 2경기 1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장입니다. 보성고의 고희진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성고의 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희진 선수는 이제 고구정전에 출전할 때마다 너무 설렌다고 성함을 밝혔습니다. 단장으로 상당히 좀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책임감이 있는 만큼 보탬이 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대전고입니다. 김태민 선수입니다. 네, 대전구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태민 선수는 이제 85년 KBS 대축제에서 일반부 준우승을 차지한 강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전고를 이끌고 가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일단 받았네요. 네. 사실 여기서 흑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좌변 쪽 흑이 백에게 봉쇄를 당하게 된다면 좀 위험한 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곳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철 선수가 지금 이곳 교환을 먼저 한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곳에 손이 돌아와야 된다면 역시 이 두 점을 바로 움직이네요. 그러면 이제 백은 이제 붙여서 이제 두 점을 제압을 하게 되고 사실 흑이 쪽 붙이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이 교환을 하고 중앙으로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붙여둔 교환이 선수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김태민 선수가 이 교환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전처럼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이제 흑 두 점은 백에게 잡히게 되고요. 이렇게 해도 잡을 수 있다는 거군요. 이곳보다는 이곳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잊질 않고. 이곳은 이렇게 이어야 좋습니다. 되는데요. 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곳은 네. 이어져 있게 되면 백이 젖혀가고 끊더라도 단수 치고요. 지금 이 형태는 패가 되죠. 흑에게 큰 부담이 그렇죠. 남게 되는군요. 그래서 사실 흑이 이곳을 끊질 못하는 이유가 네. 백이 이어졌을 때는 이쪽 뒷맛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은 당연히 이었어야 되는데 백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좀 손해를 봤어요. 이건 흑의 처리가 잘 됐습니다. 지금 이곳 형태는 결과적으로 흑 두 점이 잡히긴 했지만 백이 한 수 더 지킨 것이고요. 흑은 그 대가로 지금 이곳에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거 욕심이 너무 과한데요. 뒤로 받아달라는 건데. 백이 뒤로 안 받죠. 당연히 호구 칠 겁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과한 수예요. 이렇게 돌이 무거워지면 하변이 부서질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백은 한 번 더 젖혀.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젖혀서 공격적으로 뒀어야 되는데 고희진 선수가 지금 이 늦춘 것은 또 실수입니다. 여기는 흑의 처리가 잘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하변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하중앙 흑의 네. 모양을 키워야겠죠. 네. 근데 이 흑의 모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흑이 모양을 상당히 키운다면 백은 어떻게 삭감을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 집이 그대로 흑집으로 굳어졌을 때는 흑의 집을 과연 백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건 무슨 수죠? 옆으로 잡아달라는 뜻이었을까요? 근데 백도요. 이곳을 두는 게 어땠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두면 흑이 다 살리는군요. 김태민 선수가 네. 욕심이 상당히 과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고희 선수 침입을 했습니다. 김태민 선수의 기풍이 상대의 반대로 자유롭게 끌고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고희진 선수가 좀 받아주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좀 세게 나가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스타일 따라서 좀 네. 변화를 이제 그건 아니죠. 지금 고희준 선수가 지금 선택은 잘못이에요.
제가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하중앙 흙의 모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흙의 모양에 대한 삭감이 우선입니다. 지금 이 흙 6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수로 잡을 수도 없고요. 잡는다고 하더라도 10여 집에 불과해요. 작은 곳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곳 자충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곳 저차가잖아요. 못 막네요. 백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백이 잡혀서 이곳만 당하더라도 10여 집의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 자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하중앙 흙집이 다 집으로 굳어졌어요. 지금은 흙의 우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팽팽한 흐름이었거든요. 네. 고이진 선수가 갑자기 중앙 쪽에서 좀 난조를 좀 보이고 있네요. 지금 이거 끼워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축이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 흙돌이에서 축이 안 되고요. 그럼 백이 이쪽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것은 패가 되겠죠. 패가 되는데 워낙 큰 패고 흙은 부담이 없는 반면에 백이 패를 친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패가 나더라도 백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지금은 흙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백은 전체를 끊었습니다. 어떻게든 좌상에 있는 흙돌과 좀 엮어야 될 것 예, 같아요. 엮어야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은 이 6점은 요석은 아니에요. 때에 따른 충분히 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중앙 쪽 흙의 실리를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흙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태민 선수가 좀 유연하게 처리를 하면 확실히 우세를 점할 수 있는데 끼워서 근데 끼운 수도 실수인데요. 왜 실수냐면요.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다음이 없어요. 지금 이곳이 자충이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먹여치고 단수 치면 이 흙이 잡히는 것이어서 그럼 다음 행마가 안 없어요. 나오네요. 예. 그렇다고 흙이 이곳 단수 치고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모양이 무너지는 네. 것이어서. 그래서 이 교환은 흙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흙도 자충이 된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흙이 먼저 둬서 자충을 만든 것이죠. 그 수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돌려는 것이거든요. 네. 아, 잡히는군요. 잡히긴 잡히는데 네. 백이 먹여치게 되면 흙이 잡힙니다. 2점을 잡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 시간이 이거는 네. 흙이 안 되는데요. 먹여치고 한수 때려내고 줄이면. 빠르군요. 예, 네. 백이 한 수 빠릅니다. 김태민 선수가 이렇게 두면 2점은 잡지만 이 흙 전체가 다 잡혀요. 그러면 중앙에 단수를 하나 치고 잡아야 할까요? 근데 단수 치면 그 길로 갑니다. 김태민 선수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좀 먹여치는 거 봤는데 이쪽이 네. 되는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백이 안 되고요. 그러면 예. 먹여치는 수를 착각한 것 헷갈렸을 같습니다. 수도. 예, 네. 그렇다고 흙이 이곳 있는 것은 백이 이어서 역시 잡히고 때려내는 것도 흙이 잡히고요. 근데 김태민 선수가 이쪽 단수 쳤다는 것은 지금 따내려고 때려내겠다는 했다가 거거든요. 지금 잠시 이마를 짚는 예. 걸로 봐서는 다시 그 수를 본 것 본것 같기도 같습니다. 하고요. 예. 네. 근데 지금이라도 발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흑입장에서는. 근데 김태민 선수가 지금 형세가 괜찮은데 유리한데 왜 지금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겠지만 지금 착각입니다. 김태민 선수의 착각이에요. 네. 잘 풀리고 있었는데 바로 부러뜨리려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다음 한 수의 승부가 바로 결정날 수 있습니다. 네. 따내는 지금 김태민 선수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 먹여치는 수로 안 돼요. 다 잡혔어요. 이건 갑자기 흐름이 이상해졌는데요. 고이진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 바로 먹여치고 쓱 한번 봤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네.
김태민 선수가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따내면 안 된다는 따내면 안 거군요. 되죠. 네. 예, 이곳 있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바둑은 이제부터입니다. 아, 이렇게 크게 잡혔는데도 흙이 나쁘진 않은 건가요? 예, 사실 그 전에 흙이 좀 많이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손해라면 형사가 100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야 되는데 네. 이 정도 손해로 잘 막는다면 예, 바둑은 이제부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는 수읽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몇 수 안에 바로 끝나는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던 길을 멈추고요. 예, 여기서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쯤이면은 김태민 선수도 본인이 착각한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고희준 선수가 상대방의 그 김태민 선수 얼굴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의기양양하죠. 그렇죠. 네. 예. 여기서는 뭐 변수가 없거든요. 근데 김태민 선수가 왜 이런 착각을 했는지는 의문이네요. 사실 이렇게 기복이 있는 선수가 아닌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변화가 조금 어렵거나 변화의 여지가 있거나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단순하잖아요. 모양이.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아주 단순한 변화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착각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김태민 선수가 이런 착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냉정을 되찾고 풀어가야 하는데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죠. 바둑은 특히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네. 크게 작용을 하는데 한번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착각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예, 빨리 잊고 지금부터 냉정을 찾는다면 뭐 바둑은 이제부터입니다. 예, 지금 고희진 선수는 뭐 신바람 났습니다. 네. 일단 기분 좋게 빵따냄을 했고요. 그 기존의 모양을 생각한다면 베개 처리가 너무 잘 됐죠. 그렇죠. 그 전에 형세가 많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겼다까지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면은 베개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전체적인 형세는 이제부터입니다. 예. 중반전 3분 남았습니다. 그만큼 대종고가 큰 손해를 보긴 했지만 뭐 지금이라도 냉정을 찾고 정상적으로 바둑을 진행한다면 지금 5대5의 승부예요. 지금 백이 빵따냄 하면서 이 좌변 쪽 흙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예. 사실 백이 이곳에 한 번 더 손이 오게 된다면 이 흙 전체의 생사도 좀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흙이 상당히 좀 바빠졌고요. 지금 흙이 이 우변 쪽을 공격했는데 고희진 선수는 아예 손을 빼서 지금 중앙을 돕고요. 만약 이 우변 쪽 백돌에 대한 공격이 얼마만큼 될지 사실 이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흙은 얻은 게 없습니다. 손을 빼도 잡히진 않는다는 판단으로 중앙을 뒀고요. 예. 중반전 2분 남았습니다. 김태민 선수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태민 선수는 계속 신경이 쓰일 거예요. 중앙에서의 그 착각 그리고 상당한 지금 손해를 봤다는 점에서 일단 패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흙이 패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중앙 쪽에서 백의 안형을 없애면서 이런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과연 김태민 선수가 이곳에 대한 수읽기를 정확히 할 수 있을지. 방향은 이쪽이 아닌데요. 공격을 한다면 이쪽이 아니라 이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백이 젖혀서 지금 이 교환이 되고 지금 이런 진행이 된다면 백은 자체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바로 공도가 만들어집니다. 김한전 1분 아, 남았습니다. 근데 백이 이곳 교환은 너무 빠릅니다. 왜냐면 이곳을 선수로, 그건 뭐죠? 살 수 있나요? 이거 위험한데요? 단수 치면은 잡혔습니다. 근데 고희진 선수가 갑자기 왜 이런 진행을 택하죠? 이건 백이 잡혔는데요? 뭐 태연하게 늘어서 이건 잡혔어요. 이건 패도 아니고 잡혔는데요? 때려내더라도 이어서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진행이 되고 있네요. 사실 김태민 선수 그냥 끊으면 되죠. 김한전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간 여섯, 중앙에 잡히면서 의기소침해진 것 같아요. 지금 두 선수가 조금 김한전이 난조를 보이고 준비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흑이 한 번, 또 우변에서는 백이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과연 백대마의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종장이 해결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죠. 자, 이번엔 백대마의 사활이 걸렸습니다. 일단 패로 버티고 있는데요. 네, 보성고입니다. 함금배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신 있게 두자. 네, 기풍은 네. 실력이고요. 자신의 바둑 장점으로는 수읽기, 그리고 단점으로는 실수가 많다라고 적으셨는데, 바둑을 두면서 역시 실수를 줄여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단점에는 착각 또는 네. 실수 그렇게 많이 적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실수를 하지 않으면 바둑을 지기 어렵겠죠. 그렇죠. 문제는 실수입니다. 자, 이번엔 대전고입니다. 이종진 선수입니다. 네, 이정진 선수도 대전고의 대표 선수죠. 역시 대전고는 4강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고 4강을 넘어 우승으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정진 선수는 이제 서울교사 바둑대에서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김한전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 학교의 검토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나왔을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어서 잡으러 갑니다. 네. 지금 흑이 있게 되면서 자체적으로는 백이 잡혔어요. 네.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백이 이 패로 버티는 이 형태인데 사실 이것은 패 형태긴 하지만 흑의 꽃놀이 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는 이 패를 꼭 이겨서 백을 잡지 않더라도 이 패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본다면 지금 바둑이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나요? 우변을 다 버리고 좌상 전체를 잡으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일단 단순히 계산해서 흑이 있고 백이 이쪽을 띄어서 지금 이곳과 이곳 바꿔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우변이 좀 더 클 것 같긴 한데요. 흑 입장에서는 이것을 띄고 이 패를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흑의 꽃놀이 패거든요. 패를 해소하네요. 자, 이제 우변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네, 지금 이 우변의 백에 잡힌 흑의 실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백은 이제 이렇게 크게 잡아야 되는데 네. 이 정도로는 조금 맞출 수 없을까요? 크기가 적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크죠. 우변부터 좌하기까지 집세려면 한참 걸리겠는데요. 좀 이곳은 사석도 많고요. 네. 그리고 공배도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다시 움직이나요? 근데 자체로는 흑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은 이제 잡혔다고 봐야 되고요. 흑이 이제 9자 정도 해서 근데 욕심이 좀 과한데요? 이렇게 해서 살리면 베스트겠지만 혹시 움직이다가 돌이 더 그렇죠. 불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형세는 흙이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흙이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좀 변화의 여지, 그러니까 변수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형세가 불리한 백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최대한 버틸 겁니다. 최대한 버틴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그냥 늘었는데요. 뛴다든지 해서 최대한 흙의 크기를 키워서 잡는다면 이종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것을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키워줍니다. 이제 아니, 이 바둑 이러면 알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잡혔을 때 흙이 승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니, 제가 볼 때 네. 백은 이렇게까지 둘 거예요. 근데 바둑을 왜 이렇게 두죠? 서로 반씩 나눴는데요, 집이. 그렇게 잡힌다면. 근데 백이 이렇게 둬서 이 네. 흙이 다 잡힌다면 우변보다 이곳의 가치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흙이 좌변 쪽 돌을 버려서 형세가 나쁘다면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형세가 유리한 흙이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이 잡힌 상태에서 이 대마가 바꿔치기가 된다면 불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형세 판단에 좀 착오죠. 네. 예. 그러니까 형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잡힌다면은 형세가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 젖혀서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백도 이곳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지켜둔다든지 그러면 흙은 이제 이쪽을 붙이고 뭐 끊어간다든지 흑백도 조금 약점은 생겼어요. 자, 지금 이종진 선수는 시간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전고가 지금 시간이 네. 7분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원래 한금배 선수가 이 구자보다는 날일자가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일자 하게 되면 흙이 둔다면 한 칸 뛰는 정도인데 지금은 백이 막았을 때 이곳을 흙이 끊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날일자하고 백이 막은 것이기 때문에 날일자가 정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백이 이곳 지켜야 된다면 흙은 이곳 호구를 쳐서 탄력적인 모양을 갖출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백이 이쪽을 막든지 치중하든지 뭔가 흙의 안형을 없앨 수가 있는지 그러면 또 끊어지는 약점이 생기는 것이고요. 네. 바둑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보상고는 시간 많습니다. 좀 더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바둑을 보게 되면 대전고 선수들이 사실 그동안의 바둑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그 차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글쎄요 8강전이라는 그 중요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보여요. 아까 중반전에 나왔던 김태민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종진 선수도 그렇고 사실 평소에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평소답지 않게 좀 서두르는 모습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건배 선수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어렵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 네. 일단 이곳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 형태가 흙이 호구 치면 생각보다 탄력이 있어요. 예, 호구 쳐가지고요. 이건 백도 기분 나쁜데요. 패가 나면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만일 패가 난다면 이것은 백의 큰 부담이죠. 중앙 쪽 약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곳 약점도 백은 수습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은 뭔가 모양이 네. 조금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흙이 탄력이 생겼습니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쪽이 다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곳이 있기 때문에
반만 잡겠다라는 이건 거군요. 승부 났어요. 그렇게 잡아서는 백이 안 됩니다. 예, 한건배 선수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강하게 두니까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형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은 흑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이종진 선수의 승부수가 결국 통했네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 같았고 네.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선택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처리가 잘 됐습니다. 거기. 다 살리려고 하나요? 지금 뭐 그렇게까지 욕심 부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대전고 입장에서는 지금 형세가 많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았어요. 와 너무한데요. 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끊겨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차단을 하더라도 네. 흙이 있고요. 지금 이 패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자체 패감이 있고요. 이종진 선수의 욕심, 좀 과한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자체 패감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패를 이기기도 지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근데 백도 이제 이곳에 패감은 있거든요. 잡혀있던 이 우변 쪽을 살자는 패감이 있기 때문에 백도 최대한 버틸 겁니다. 또 실수 나온 것 같은데요. 이쪽을 잡았어야죠. 왜냐하면 이곳은 흙이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이곳은 무조건 그러면 패를 지금 이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패를 때려내서 이 패를 이겨야 됩니다. 이으면 안 돼요. 이건 살았네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 두고 일선 내는 게 선수가 되죠? 때려내면 이거 잡고 잡아도 그리고 이쪽 둬서 네. 또 이 백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백은 이 패를 이 두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 때려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곳이 아니라 이곳인데요. 예, 지금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성구와 대전구 상당히 강팀들이고 그동안의 바둑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렇게 선수들의 기량도 상당히 고르고 강하기 때문에 좀 실수가 좀 적은 편인데 오늘 이 바둑에서는 두 학교 선수들 모두 글쎄요 긴장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백의 손이 멈췄어요. 이렇게 잡으면 이어서 흑전체가 다 살아가 버리고요. 네. 끝났는데요, 봐도. 예, 끝났습니다. 뭐 백이 해볼 데가 없어요. 대전고에서는 이 장면에서 환호성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니 잡혔던 흑돌이 이렇게 백집을 다 깨고 크게 살아버렸네요.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종진 선수가 이렇게까지 둘 필요가 없었거든요. 형세가 유리한 바둑에서 상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무모한 그런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금배 선수가 좀 실수가 나오면서 그리고 뭔가 한금배 선수가 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형세가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든지 되든 안 되든 잡으러 가는 쪽을 택했을 텐데 한금배 선수의 착점을 보게 되면 항상 이 타협을 중간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형세의 판단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 점에서는 이종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진 선수 쉽게 마무리했으면 큰 변화 없이 대전고가 쉽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형세 판단의 착오로 인해서 좌변 쪽 흑도를 살리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네. 어쩌면 이 바둑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 승부가 흑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네, 이곳이 또 기분 나쁜 자리죠. 되게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운데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이제 이곳 외에는 끝내기를 할 곳도 없어요. 예, 바둑이 뭐 거의 다 네. 정리가 돼 버렸어요. 바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형세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형세 판단이 우선 되어야지만 그때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바둑에서 잘 드러나지만 형세를 유리하게 보는 것과 형세를 불리하게 봤을 때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사실 오늘 바둑에서도 바꿔치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정재 선수 입장에서는 이 좌변 쪽 흑도를 피해를 최소화해서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실전처럼 그곳을 움직여 나갈 것인지 그런 결정을 형세 판단을 먼저 한 이후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정재 선수가 형세 판단에 좀 미스가 있었고 또 보성구의 한금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세 판단에 좀 미스가 있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또 실수가 나온 또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장 끝내기만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도면 대전고는 페널티를 받더라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집 차이가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네. 시간패만 당하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받더라도 대전고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정진 선수는 지금 페널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요. 빨리 두면 이 바둑은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 5시 공개 1분 전입니다. 근데 집 차이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두는 것 같은데요. 지금 흑은 단수를 볼 것도 없는, 단수를 못 볼 때도 없네요. 네. 예. 뭔가 이제 뭐 네. 변화의 여지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 예, 한 45초, 대중과 45초 안에 뭐 바둑을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뭐 페널티를 받지 않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큰 곳이라면 이 단수가 마지막 큰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두 집 끝내기고요. 네. 서로 하나씩 나눠 가졌고요. 지금 이정지 선수가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뭐 10여 초면 네. 페널티 받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죠.
지금 이제 집을 보게 되면 이곳에 반집이 있고요. 지금 이곳 지금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들어가겠군요. 대전고 다섯 공제입니다. 네, 근데 지금 5시 페널티는 이 바둑과 관계가 없습니다. 승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두어지고 여기까지 돼야지만 시간 해제가 됩니다. 네, 여기 두어지면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네, 한근배 선수가 돌을 놓는 손길이 무겁습니다. 네, 아마 두 선수 모두 승패는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객을 일단 사석은 네. 흙집이 뭐 대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예, 정말 대골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네.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석을 드러내니까 네. 흙집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큰 집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백집도 큰데 흙집에 비하니까 백집이 작아 보입니다. 네. 이 집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는 분들은 근데 흙집 지으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종진 선수 오늘 바둑 보니까 욕심이 좀 많으시네요. 예. 한금희 선수 집 계산하면서 흙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이 정도 차이를 봤나 싶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네, 대차입니다. 흙 47집 반승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종진 선수는 나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한 것 같아요. 100대만 잡았고 네. 100대만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금 무리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수습이 잘 되면서 아주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한근배 선수는 실수가 좀 있긴 했지만 종장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8강 2경기 1국입니다. 대전고가 1국을 승리했습니다. 자, 어떨까요? 대전고의 1승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대전고의 승리는 예상했지만 또 보승고로서는 좀 아쉬운 한판이었습니다. 사실 중반에서 김태민 선수가 좀 착각이 나오면서
보성고에 좀 기회가 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종진 선수가 좀 무리한 좌변 쪽에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한금배 선수가 살리지 못하면서 승리를 대전고가 가져갔습니다. 네, 보성고도 기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성고 또 2국, 3국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2국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